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물리를 강의하는 엄기범이랍니다. 네.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물리 과목이 사실은 그 고등학교 때부터 체험을 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어렵고 지저분하고 하기 싫고 그게 대학 물리까지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제가 오늘 문제를 좀 띄워드릴 텐데 아 저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구나. 그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해결 좀 하고 그리고 이 학원을 지나간 그 수많은 수험생 중에 합격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관 기준에 조사를 해보니까 마지막에 한 40%, 50% 정도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한 11월, 12월쯤 제가 보는 시험에 대한 성적을 좀 올려드릴게요. 이따가 같이 볼게요. 그래서 1년치를 어떻게 공부하면 내가 저기 합격생의 이름에 올릴 수 있을지 그 방법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해보고 두 가지 정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험 얘기랑 합격생 얘기 두 가지요. 아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저는 뭐 물리만 해당되는 얘기만 할 거라서 그냥 뭐 해당이 없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그래도 도움될 수 있으니까. 이 물리 과목의 특징은 특히 시험이 좀 해를 거듭할수록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연세대 같은 경우는 4개 서술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대학별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쓰는 거 있죠, 서술. 그게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20개 객관식 있었고 2개 단답식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 20개랑 단답식은 주관식 답만 쓰는 거예요. 22개를 깔다가 작년에 이제 바뀌었어요, 갑자기요. 그리고 작년에 문제 개수는 객관식이 15개가 됐고 주관식이 4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개수는 19개가 되고 그게 이제 요게 바뀌게 됐는데 바뀌면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요때도 보면 서술식으로 나오다가 객관식으로 막 도입한단 말이에요. 미리 사전에 우리는 시험을 바꿀 거야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시험장 가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요. 그래서 미리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이렇게 시험이 나왔으니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여러 유형 중에 그냥 하나 정도가 나오겠네 생각하시면 되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앞에는 예전에는 이렇게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요즘엔 한 몇 년치죠? 한 5, 6년치는 이제 전공을 도입하게 됐는데 여기 문제가 똑같아요. 형태가 4개 서술입니다. 그래서 4개 서술의 의미는 문제가 4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작은 문제가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 2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2개, 3개. 전체는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그 정도가 문제가 차지합니다. 이게 전체 유형이고 일단 작년 것만 좀 조사해 보면 그 연세가 14개와 15개 객관식 요거는 하나의 4점이에요. 그러니까 다 맞으면 60점. 주관식은 서술을 하지 않고 답만 쓰는데 각 10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100점 만점인데 아마 제일 이제 관심 있어 하는 게 몇 점 맞아야 될까 이 시험을. 그러니까 어떤 과든 여유 있게 가겠다. 좀 내가 안정적으로 잘 본다. 그런 느낌은 한 80 정도를 컷을 잡아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내가 80 정도를 맞출 수 있으면 되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 그리고 작년 특징이 이렇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전범위에 되게 고르게 출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출제하신 분의 개인적인 취향이 되게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역학이라는 단원이 많이 나오다가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현대물리 파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출제하는 분이 이렇게 바뀌면 그 바뀐 분야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 수는 많지만 전범위에 고르게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지엽적인 곳. 설마 이게 시험에 나올까라는 부분도 많이 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게 뭐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까지 섞여 있고 우리가 보통 그 수능 문제 정도의 소재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몇 개가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 대학 물리에 등장하는 막 적분 같은 거 필요한 것들 어려운 얘기를 많이 내요. 고대 같은 경우는 4개 서순입니다. 그래서 서순이니까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 돼요. 풀이 과정을 써야 되고 요 4개 서순이면 특히나 중요한 데도 내겠죠. 다른 별로 뭐 역학이나 뭐 전자기학, 현대물 이런 데 꼭 내요. 꼭 내고 작년의 특징은 약간 그런 단어를 비껴서 냈는데 예전엔 연력학이라는 단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 내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게 파동 쪽으로 넘어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낼 수는 없으니까 조금 바꾸고는 있어요. 내부적인 내용을 바꾸는데 전체 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이도는 좀 매년 비슷하게 적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2개 시험을 놓고 보면 저희가 보통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역이 좀 다르지만 전체 공부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냥 일반 대학 물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 물리라고 하면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물리책 2권짜리가 있는데 그 2권짜리를 마스터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시험이 나오든 그 대학 물리 2권짜리의 연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보시고 요거 잠깐 시험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연수대 객관식 문제인데 뭐 지금 당장 풀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여기 뭐 전류가 흐르고 여기 안에 자기장을 구하는 거예요. 밑에 객관식이니까 5개 이제 고르는 게 있어요. 선택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사실 우리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계속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예전 제가 수업에서 뭐 500제 문제집인가 거기서 이런 문제도 풀어봤고 이런 것도 풀고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데이터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데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합격한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한 거지? 물리를 해본 적도 없고 FM이라는 또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나중에 공유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먼저 보시고 그다음 주관식이 있는데 주관식도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뭐 두께가 있고 쪽이 있고 여기는 그냥 답을 써야 돼요. 숫자로요. 이렇게. 그래서 뭐 빛을 쏘니까 유리판 두 개에서 간섭이라는 현상이 막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의 파장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뭐 내용 볼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런 문제집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 작년에 떴던 문제들은 저희 학원 다니면서 같이 푸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고 비슷한 영역을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그 시험 보는 친구들은 다들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잘 봤다 못 봤다가 있잖아요. 근데 다들 이제 어떤 식이냐면 너무 아깝다 실수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망한 것 같다 이런 것보다 내가 그걸 틀렸네 서로 얘기하다 보면 나만 답이 틀려 이런 것도 있고 자 다음 고려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은 이제 서술이에요. 여기 상황이 있고 문제 두 개가 있으면 그림을 보고 여기 두 문제를 자세히 풀어야 돼요. 서술로. 그리고 뭐 내려온 직후에 속력을 구하고 그 앞에 스프링이 있어서 압축되는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룹니다. 이렇게 그림 비슷하죠. 여기 빗면에 내려와서 비슷해요. 스프링이 가서 붙고 여기에 최대 압축 길이 같은 거 구하고 속력 구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어디 찾아보면 어렵다 문제가 힘들다 그런 게 많은데 실제는 해보면 다 우리가 아는 것들 익숙한 것들을 문제 속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렇게 뭐랄까요 물리를 처음부터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제가 여기 있는 그 문제 샘플만 가져왔지만 아직 다음 주 초에 촬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문제를 아마 이런 식으로 다 설명드릴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거는 요 홈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탭에 보면 뭐가 껴 있을 거 하나요?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보시고 뭐 기출문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요거는 그냥 매년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루는 문제들이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공부를 평상시 했던 친구들이 합격이 많아서 매년 합격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런 뭐랄까 계속 이거 사진이 좀 그런데 하여튼 계속 쌓이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연세대 고려 합쳐서 120명 정도의 합격생이 있고 이 친구들의 수기를 쭉 보면 제가 눈여겨보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를 여기 오는 친구도 다 비슷할 거예요. 물리를 잘하지 않는다. 물리의 경험도 없다. 예? 그리고 대학교에 기계과 전자과를 내가 전공하고 있지만 물리를 제대로 배운 적도 없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닌가 싶을 텐데 제가 상담보다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 물리를 제대로 준비한 상태에서 공부한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다 처음인 친구들이 많고 여기 보면 연세대 기계과입니다. 기계과는 다 물리를 잘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FMA도 몰랐어요. 이렇게. FMA라는 그 단순화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교를 가고 거기서 공부해서 합격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지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하면 돼요. 하고 그 뒤에 보겠지만 이런 과정을 잘 거쳐서 공부 방법을 찾아가면 합격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친구들이 그 수능에 재수삼수한 친구도 있고 한데 연고대에서 편입 준비에 합격하는 게 제일 쉽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 공부하는 양도 되게 많지 않고 반복이 적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결이 맞잖아요. 이렇게 뭐 수학, 물리, 화학 같은 건 익숙하니까 조금. 그래서 이왕 생각을 먹었으면 1년 정도 꾸준하게 할 수 있으면 합격하긴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이게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제가 매년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 저는 매주 시험을 봐요. 이렇게 1월 달 강의도 제가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되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 공부한 걸 다음 주에 시험을 보면 그거를 공지를 합니다. 이렇게 표에다가. 이거는 언제 데이터냐면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11, 12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파이널 모의고사의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총점이 있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96점 쭉 내려가요. 그리고 여기 석체가 있고 여기 지원할 때 보면 뭐 연세대 물리학과에 지원하거나 고대 물리학과에 지원합니다. 이렇게 수험번호를 지정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연세대 물리학과가 5명 중에 1등 했다. 이런 표를 제가 나눠드려요. 이렇게. 근데 쭉 요 색깔로 짐작하시겠지만 이게 합격생이에요. 여기가요. 합격생이고 여기 흰색 있죠. 아무것도 없는 게 불합격생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부터 쭉 내려가 보면 80 몇 점까지는 이 점수대에 있는 친구들은 떨어진 친구가 없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데이터긴 한데 그러니까 학원에 와서 같이 경쟁해서 시험을 보고 성적이 뭐 80 이상을 넘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정도의 실력으로 시험장 가면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매년 봤던 문제들을 비슷한 걸 푸니까 점수 이렇게 나오겠죠. 실제 시험도.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야 이거 시험 준비가 별건 없다. 그냥 어떤 시험을 보든 100점 만점에 80 이상만 넘기자 이렇게 해요. 물론 이건 마지막 데이터고요. 다음 장 넘겨보면 이건 100점에서 80점까지인데 한 명이 이제 불합격이고 나머지 다 붙고 요 같은 경우는 요 밑에가 이제 73점입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 보면 그 위에서부터 100점부터 70 몇 점까지가 한 30명 돼요. 이런 30명인데 그중 위에 한 명, 두 명, 세 명만 불합격이에요. 4명 정도가. 그러니까 나머지 다 분단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막 어떻게 공부하고 전략 어떻게 하고 다 필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일단 정보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일단 하고 나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물리는 다음 주에 시험을 본대요.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해봐요. 그리고 시험 준비하면서 그 점수가 계속 80을 유지해요. 70, 80 올라가는 유지하고 있으면 그 친구는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장 물리가 처음이기 때문에 당장은 안 돼요. 당장 보면 점수가 50도 안 되고 안 될 수 있는데 상담을 해야죠. 왜 안 되는지. 상담하고 뭐 스터디도 하고 문제 많이 풀고 그런 방법을 찾아야 돼요. 찾다 보면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점수가요. 올라가서 내가 여기 80 위에서 놀고 있다. 여기서 이런 점수를 받고 있으면 지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이렇게. 그래서 시험 가기 전에 되게 다들 불안하거든요. 이게 되나 안 되나. 저는 그냥 이런 데이터를 계속 공지해요. 공지해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이 80 이상에 한 번 들어와야 돼. 이게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니까. 한 번 들어오면 그 친구도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합격할 수 있겠네 라는 자신감. 자 그렇게 이런 걸로 좀 공부 방향 이런 걸 잡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면 현강을 다니며 합격한 친구들의 특징은 일단 뭐 수업은 집중해야죠.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물리 같은 경우는 수업을 잘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수업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도 안 되는 것들은 꼭 질문하고 가야 되고 남아서 이렇게. 그리고 제가 과제가 많습니다. 막 문제풀이 연습 문제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계속 풀어봐야 돼요. 풀고 안 되면 상담하고 그리고 현장에 스터디를 이렇게 짜주면 스터디 안에서 같이 풀어요 문제요.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혼자서 하루에 뭐 100개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끼리 나눠서 하고 제 강조는 요 시험이에요. 그 다음 주에 보는 위클리 시험을 어떻게 잘 보는지 그거가 여러분의 공부하는 방향을 잡는 약간 기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해보니까 이 점수가 되게 형편없어요. 60점, 50점 이렇게. 근데 기회가 있는 게 다음 주엔 다르잖아요. 그래서 칼을 갈고 다음 주에는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면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뭐 하루에 10시간씩 했는데 안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씩 해보고 점수가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경험한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합격할 수 있겠네. 80을 넘어가네. 그거를 한 번씩 계속 매주마다 체크해 나가는 게 합격으로 가는 가장 최단 코스 같아요. 제가 볼 때. 남은 기간 전략이라고 돼 있는 건 그냥 요거는 제가 1년 정도 물리에서 강의하는 그 커리큘럼인데 지금 1, 2월 달은 물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공식 없이 수학 없이 하는 개념만 하는 강의가 기초인문이고 요 3월, 4월, 5월, 6월은 전체 4개월 과정이 대학 물리 그 뚜껑 있죠. 2권짜리 그거를 다 하진 않고 어려운 거 빼고 한 70%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물리에 있는 예학을 한 4개월 동안 하는 거. 그다음 방학 때는 나머지 남는 거 하고 기출 문제 풀고 뒤에 연습 문제 뒤에는 이제 문제풀이 쭉 가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가 요거 할 때 물리 같은 경우는 이론을 한다고 이론만 열심히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이론하고 문제를 같이 병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마다 꼭 문제풀이 추가적인 강의가 또 있어요. 같이 병행하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강의들은 매주 보는 위클리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 포인트를 맞추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하는 방법이나 방향은 뭐, 뭐 여기저기 찾아보고 물리 어떻게 하면 된다, 왕도가 뭐냐 물어보고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많은 문제 풀고 그리고 새로운 문제 나왔을 때 내가 잘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실제 매주 받아오는 시험에 성적이 한 80일 넘어가는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만 준비할 수 있으면 촉합니다. 제가 준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